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급소,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실전 매매급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급소. 감은숙 대표가 차트를 공부할 때에 또는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거래량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파악을 하셔도 차트의 한 70%, 80% 정도는 거의 다 파악을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세력들은 캔들과 가격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속일 수 있지만 이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 매집의 어떤 흔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파악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명이 차트 여신이었습니다. 차트 여신 좀 웃기죠? 그런데 한국경제 와서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다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차트의 재료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제 공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 놀라실 거고 저희 VIP 가족분들 놀라실 텐데요. 왜냐하면 비단 오늘 제가 공개 특강에서 SY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뭘 얘기를 했냐면 SY는 예전에 재건 관련주였었지만 삼성전자와 LG가 이 모듈 주택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SY랑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탑픽은 SY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런 테마주 같은 종목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SY는 이제는 테마의 성격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특강에서 이런 종목은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아랍에미리트, 로얄 패밀리들이 SY를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전격적으로. 그러면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치 산업에 대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에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갔습니다. 근데 차트의 재료가 녹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마음 AI라는 종목을 정말 바닥권의 세일 자리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시간 외에 또 상을 갔습니다. 근데 그 상한가 간 내용이 뭐였냐면요. 삼성전자와 현대가 마음 AI를 생성형 AI 관련으로 해서 전격 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저녁에 공개 특강을 하면서 와, 이거 삼성이 또 먹거리로 보는 AI인데 내일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상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차트가 매집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VIP원님들께 와, 요것도 AI 관련주인데 의료 AI인데 요즘 의료 AI들이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분명히 무슨 재료가 있다고 재료를 막 찾아봤었죠. 그런데 저점에서 매수를 딱 하고 관심 있게 보고 나서 바로 뉴스가 나온 게 FDA에서 인공지능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AI하고 같이 해서 FDA의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차트만 잘 보셔도요. 우리가 산업, 재료,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재료를 알지 그러면 너는 차트쟁이냐? 저 차트쟁이라고 하셔도 돼요. 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차트쟁이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만 하나 잘 보셔도 돼요. 물론 거기에 제가 차트만 보느냐, 뉴스, 산업, 기업의 내용, 펀더멘탈, 실적 다 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기업의 실적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업들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국어를 배우고 수학 문제를 풀려면 일단 국어를 알아야 되고 영어를 풀어도 국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주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고점을 매수해서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매매의 기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차트의 3대 구성 요소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분석은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재무제표 대비 기업 자산의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 급등 여부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표님 기술적 분석은 중장기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을까요? 단기만 대응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No. 당연히
기술적 분석도 중장기가 가능합니다. 자, 중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저 위에 고점이 있는데 아무 때나 사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 당하신 거 아시죠?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12만 전자 간다, 카카오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래서 고점에서 그냥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많이 물려서 힘들어하고 계시죠. 좋은 종목이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았고 그냥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종목도 반드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파악하십시오. 여기에 또 한 가지 잔소리 같이 한다면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를 매수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밑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사실 밑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다시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유 배달도 한 1년 6개월을 해봤고 신문 배달도 6개월을 해봤고요. 그리고 책 배달도 해봤고 패백 이바지 음식도 해봤고 정말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전화도 받아봤고요. 한식 요리도 해봤고 네일 아트도 해봤고 미용 기술 자격증도 따봤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1,000만 원짜리로 시작을 해서 지하 창문을 열면 자동차 바퀴가 보이는 지하 새방에서 살면서 임신을 해서 도배 장판을 제가 직접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닥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 다시 밑바닥을 치더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위치까지 아직도 멀었지만 왔기 때문에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닥이 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물타기를 하시죠? 근데 어때요? 돌아서서 내일 보면 또 거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물타기를 또 했는데 또 돌아서서 내일 가보면 또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또 물타기를 했는데 내일이 되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물타기를 했더니 비중만 많아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밑바닥이 아닌 것이다. 즉, 그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을 해서 올라온 다음이 바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주식을 매수는 언제 한다? 돌아 나가는 자리, 턴을 했을 때, 돌릴 때, 돌아 나가고 나서.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 나간 다음에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의 종류, 보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 241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문숙 대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21선과 241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3일선, 5일선, 11선, 21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21선, 61선, 241선, 121선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기초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단기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제가 7월, 8월 달에 대박을 친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점 매수 원킬 특강이라는 특강을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 특강을 하셨고 특강을 통해서 제공해드렸던 이 불꽃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게 5일선을 이용한 변곡점 로직에 물론 이제 그 많은 로직들이 더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5일선이었어요. 그러니 단기도 가능한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일주일 동안의 5거래일에 일주일, 즉 5거래일의 종가를 합하여서 5로 나눈 값입니다. 데이 트레이더에겐 생명선이죠. 단기 심리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욕심과 불안이 공존하는 교차되는 구간. 일주일 동안, 즉 내가 오늘 매수해서 일주일 동안의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와 이게 1, 2, 3, 4일이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나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빨리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하도 단기적으로 매매하셔서 매매하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중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좀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 완만한 우상향 플러스 5일선 변곡점 플러스 거래량 동반 매수 급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강한 우상향.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강한 우상향 플러스 5일선 변곡점 플러스 대량 거래. 이거는 매수 포인트다. 급등이 나온다. 자, 정리할게요. 완만한 우상향 플러스 5일선 거래량 동반은 매수 포인트인데 이거는 1일, 2일, 3일 갖고 가도 되는 그런 스윙 관점의 매수 포인트다. 그런데 강한 우상향. 그러니까 강한 우상향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가장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강한 우상향이 나오면서 5일선 변곡점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아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종목은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 이거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왕이면 어때요? 이왕이면 5일선 변곡점이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5일선 변곡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시가를 형성해서 한 1, 2%, 2, 3% 오른 다음에 5일선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좋겠죠? 필수 조건은 21선 우상향. 아까 제가 21선 우상향, 21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21선 우상향 플러스 시가 지지 또는 마이너스 1.5% 이상. 이거 무슨 얘기냐? 시가 지지 또는 시가에서 마이너스 1%, 1.5% 이상을 벗어나지 않은 종목. 이유는 자, 시가에서 여러분들 아랫꼬리가 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특강에서 여러 번 설명. 아랫꼬리가 길면 어때요?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만약에 아랫꼬리가 3%, 5%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5%에 내가 매수했어요. 그런데 보합까지 올라왔어? 그럼 나는 벌써 이미 수익이 5%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 단타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조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 여러분들 지금 즉시 HTL을 켜시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켜시고요. 급등한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또는 오늘 급등한 종목의 차트를, 캔들을 한번 보세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 급등을 했는지 아니면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 또는 1.5% 내에서 하락한 종목이 급등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10에 8, 9은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지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지니너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제가 VIP 회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장중에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요거 인공지능, 의료 AI 관련주죠. 보시면 저기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딱딱딱 이렇게 보기 좋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박혀있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자리가 뭐냐? 바로 5일선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캔들을 보시면 아랫골이 어때요? 거의 없죠? 거기다가 거래량이 팍팍팍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때요?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스윙으로 갖고 가도 좋고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대량 터지는 이런 자리는 어때요? 급등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눈으로 꼭 익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쪽은 역배열에서 거래량 어때요? 저기 까만색 동그라미 친 자리 보이시죠? 저 자리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까만색 동그라미 칠 가장 최근에 저 자리는 빨간 저 핑크색 다이아몬드가 떴는데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붙이면서 완만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불꽃 신호인데 바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흐름을 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바로 추세선, 중기 생명선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문숙 대표는 모든 매매에 있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지 않는 종목은 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만든 검색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이구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앞에 너무 많이 써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요 남은 거는 다음 특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 이 내용은요.
4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즉 한 달이죠. 1개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단기 추세선이에요. 모든 종목의 매매는 21선이 우상향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21선이 횡보시 플러스 저점이 우상향돼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거래량이 동반되는 자리 매수 포인트다. 자, 보다요. 21선이 횡보시에 저점이 우상향되고, 자, 시간의 구애 안 받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충분히 설명할게요. 남은 건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거래량 동반.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 시 매수 급소. 필수 조건은 점진적 거래량이 증가돼야 된다. 차트 보시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것도 진이 넣습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제 차트에서 보시면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뭐가 점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점점점점점 이게 보입니다. 저 점점점점이 파란색 점점점점은 21선이 하락할 때 제가 파란색 점을 찍어놨어요. 빨간색 점은 21선이 우상향될 때 눈 나쁘신 어르신들 21선이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횡보할 때 갔다가 마우스 대고 가격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시기 편하라고 저 21선의 추세를 올라갈 때는 빨간색, 내려갈 때는 파란색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보면 캔들이 21선을 갖다가 확 잡아먹을 때는 빨간색인지 파란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빨간색 다이아몬드를 넣어드린 건데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콕 들어가면서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 21선 빨간색, 파란색 점선이고 상승 전환 시 어때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어때? 이런 자리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6월 달 들었을 때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전고점 4월 달에 윗꼬리를 달았던 저걸 우리는 매집형 흔들기 거래량이라고 하죠. 저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빵 솟습니다. 저게 바로 뭐다? 매수 포인트다. 저런 자리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차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저기 제가 검정색으로 동그라미처럼 자리 있죠. 우린 저걸 뭐라고 한다? 눌림목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면 저기서 따라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가가 추세가 깨지지 않고 21선이 우상향을 간다면 반드시 저런 눌림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주식은 회귀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이 공존하기 때문에 달리던 말과 같이 가는 성질과 다시 제자리로 오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회귀의 법칙이 더 강하다 그랬죠. 왜? 주식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되돌림이냐 눌림목이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되돌림은 아니에요. 되돌림은 들어가면 당합니다. 눌림목을 파악하셔야 돼. 그럼 그 눌림목인 거를 확인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거래량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거래량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거래량만 아주 딱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눌림목인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첨언인데 여러분들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윗꼬리가 많습니까? 아랫꼬리가 많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급등하는 종목 오늘 차트를 잘 보실 때, 차트를 잘 찾아보실 때 뭘 보시라 그랬냐. 급등한 종목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5% 이상 빠지지 않은 종목,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을 보라 그랬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와, 아랫꼬리가 길어야 힘이 있다. 왜? 밑에서 잡아서 끌어올리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윗꼬리가 있어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높습니다. 왜냐? 위에 꼬리가 있어야 물량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이 종목 보시면 상승할 때 어때요? 윗꼬리가 훨씬 많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아랫꼬리가 오히려 있는 지점은 어때요? 저점에 오히려 아랫꼬리가 있죠. 바닥에. 못 가요. 못 가죠. 아랫꼬리가 있을 때에는 다음날 오히려 갭상승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아랫꼬리에 잡은 사람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다음날 수익을 챙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썼던 책에 지금부터 주식 공부 다시 시작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종목 어때요? 눌림목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수급선,
실적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1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중기매매 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업의 실적, 산업과 기업의 전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일 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실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돼서 바로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에도 내가 길게 보는 관점인데 1년, 2년, 3년 들고 갈 건데 60일 선을 깼다라고 보시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60일 선이 회복될 때에 그때 재매수 또는 추가 매수, 물론 2년, 3년, 저도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를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을 2년, 3년 동안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15,000원, 16,000원, 14,000원, 2만 원에 매수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20만 원 넘어가고 또 코스모 화학도 94,500원대까지 25만 원 제가 목표가로 세워드렸는데 LNF도 35만 원 목표가 34만 9천 원인가요? 찍었을 때도 안 팔았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동안 60에서는 안 깼을까요? 깼죠. 그럼 여태까지 다 들고 왔다고? 아니요. 저희도 60일선이 깨졌을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살릴 때 조금 더 추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매수해서 올라갔다가 밀릴 때 다시 조금 줄이시고 다시 턴할 때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그게 1000% 수익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나누세요. 나눠서 내가 초기에 2만 원에 매수, 내 계좌에 진짜 텐백으로 찍고 싶다. 나는 텐백 한번 찍는 게 소원이다. 그럴 때는 나눠서 1000주를 샀다면 한 200주는 다른 계좌에 딱 장 담궈 두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갖고 롤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략도. 주식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매매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운용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달리기를 할 때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단거리 선수는 전력 질주라는 게 중요하고 중장거리 선수는 중장거리의 어떤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것처럼 주식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만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좌도 그냥 뭐다?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다음 분기 실적을 꼭 체크해 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21선 우상향 시 1차 매수, 그다음에 60일선 빠졌네요, 동그라미가. 60일선 우상향 또는 주가 변곡점 또는 눌림목을 이용할 때 그럴 때는 매수 구간, 반대일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인데요. 얘가 지금 날짜랑 제가 안 썼어요. 2022년인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쭉 타고 가다가 12월 달에 주가가 무너지죠. 여기가 어때요? 비중 축소하는 타이밍입니다. 축소했다가 다시 언제? 2023년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회복될 때 여기가 뭐다? 매수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핑크색 선이에요. 이탈 시 매도,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 1차 매수,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 2차 매수 급속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제가 121선은 뛰어넘고 241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이 왜 중요하냐. 오늘 제가 이 이동평균선까지 좀 끝내고 싶은데요. 이동평균선은 241선은 장기 전환선입니다. 1년 동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바로 241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1선은 1년 장기선이에요. 주가는요. 반드시 241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지금 이 주가보다 241선이 머리 위에 주가보다 위에 있다면 이 종목은 24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강한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240일선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24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좋고요. 그리고 241선 아래 종목이 있다면 1차 저항 라인은 무조건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모멘텀과 거래량이 아니면 돌파가 어렵다.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보십시오. 자, 강원랜드입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2022년 3월이면 벌써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241선 보세요. 연두색 저 형광색 라인이 241선이거든요. 저 라인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재차 장기 하락 추세로 저렇게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는 241선은 좀처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실전 활용 매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사실은 지금 저항과 어떤 지지로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 아까 제가 5일선과 21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5일선, 21선, 61선, 240선 이렇게 보시고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일선도 보시고 11선도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11선 같은 경우는 매도의 어떤 원칙에서 좀 보시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급등주 같은 경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저항선을 그러니까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 저항을 이용한 매도, 지지를 이용한 매수, 요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는 이평선의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 관성과 회귀 법칙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저항은 관성, 지지는 회귀예요. 즉 지지하려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림, 관성은 저항을 뚫으려고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은 이평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 라인, 즉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 이평선에 있을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대기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평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불안감과 함께 어떻게 돼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한번 표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 이동평균선이 저 검정색 선이 뭐 21선이라고 봅시다. 저렇게 21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가가 이 구간에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21선이 저렇게 막고 있다. 그러면 저 구간을 어때요? 저항으로 보고 돌파를 못하게 되죠. 근데 저 구간을 돌파하려면 아까 뭐라고요? 어떤 모멘텀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게 시도되지 않으면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 차트로 보시면 바로 이런 그림이죠. 지금 유진로봇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과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대에 계속 저렇게 맞물려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지도 마찬가지, 지지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지는 이런 그림이죠.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받쳐주면 이 구간은 어때요? 지지를 받는 거니까 오히려 저런 자리에서는 대기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런 자리를 매수 구간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차트 보시면 눌림목을 이용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지지대로 보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거래량 터지죠. 밑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등 나오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등 나오고 지지를 이용한 눌림목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활용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교육 내용 준비한 거에 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정말 기술적 분석에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내용은 다음 주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 믿고요.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와우넷 감은숙이었습니다.